네, 반갑습니다. 이건철 교수입니다. 천부경은 단군의 문화유산인가? 라는 제목으로 2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그러면 의뢰 단군 천부경 이런 수식어 붙을 정도로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 일대 우리 고대 유물들이 많이 나오죠. 심지어는 춘천 중도 유적지 같은 데는 한 지역에서 선사시대, 심지어는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가 다 나오죠. 그 당시가 고조선 시대라 하지만은 고조선 시대 이전까지도 유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지만은 문헌과 관계되는 것은 우리나라 유물에 참 드물지요. 예를 들어 중국은 죽간본이라든지 대나무에 쓴 거, 책이 있기 전에 그런 문헌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발굴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천부경도 고대에 어떤 돌비석이라든지 또는 죽간 대나무라든지 그런 거 쓴 게 나왔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유물이 되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 천부경이 80한자로 되어 있는데 80한자 속에 우주의 이치, 인간 수양의 원리를 다 담다 보니까 상징적인 면이 많고 또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좀 아주 차이도 많이 나고 또 문제는 이 천부경이 물론 또 천부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 분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은 아주 또 매니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부경이 언제부터 누구를 통해 유래되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천부경을 아주 찬양하는 쪽에서는 우리 상고사의 어떤 정신을 밝혀줄 아주 귀한 보고, 문화적 보고다. 고래 말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근래에 조작된 별로 가치 없는 심지어는 특정 종교의 경전일 뿐이다. 그렇게 보는 극과 극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천부경의 실제 역사적, 사료적 가치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이제 논증이 못 됐고 증거가 못 나왔기 때문에 물론 논란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사상적 함의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내용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에서는 과연 천부경을 단군의 문화유산이라고 말한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문헌 입장에서 또 단군과 관련 있는 삼국유사, 고조선 편, 그거와 관계해서 사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걸 위해서 천부경을 다루고 있는 문헌들, 보통 알려진 문헌, 또 위서라고 말하는 문헌,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과연 천부경은 단군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자, 거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단군 문화의 전성. 천부경이 단군 그러면 단군 문화가 전해 내려와야 천부경도 같이 그 속에 전해 내려오지. 단군이 딱 스톱됐다면 문화고 뭐고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단군 문화 후대 전성에 대해서 보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삼국유사 기편, 고조선 환인, 환웅, 단군을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주나라 호왕, 거기서 또 이른이 줄을 달았습니다. 즉 무왕인데 황이란 이유가 고려 해종의 휘가 이름이 바로 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라는 말, 원래 왕의 이름은 안 쓰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무왕인데 일부러 호왕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주나라 호왕이 즉위하던 김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이에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그 후 아사달로 돌아와 은둔하며 산신이 되었다. 이때 나이는 1908이었다. 요게 끝이잖아요. 단군 시대는 삼국유사로 볼 때 요게 끝입니다. 산신이 되어 가버리고 없으니까. 그렇죠. 후대에 자손이 있다든지 문화가 연결된다든지 그런 내용 없죠. 또 인용문에서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이어지면서 맥이 끊어졌는데 요 문장 뒤에는 이제 단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자조선 얘기, 한의 삼군 얘기, 또
위만 조선 얘기 이런 걸 기록합니다. 그런데 삼국유사 기편이 본문이지만 그 기편 본문 그 앞에 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왕들의 연혁 정리되는데 거기에 고려왕 제1대 동명왕 편을 서술하면서 동명왕은 단군의 아들이다. 단군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에 왕력, 왕의 연역에서는 고구려 동명왕이 단군을 이었다. 예,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거 짐작이 되죠. 또 조선 선조 때 조여적이 지은 청학집. 이 조여적이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기인들을 만나서 산에 있는 도사들 무리를 만나서 그 도사 중에 스승한테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번지의 기수 사문록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도맥 시원을 환인으로 보면서 광성자의 도맥을 이었다라 기록을 하는 게 있는데요. 좀 깁니다, 문장. 환인 진인이 명류에게 가르침을 받고 명류는 광성자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니 광성자는 상고시대의 선인이요 환인은 동방선파의 조종이다. 환웅은 환인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나라 일을 펴고 또 바람비 오곡 등의 360여 가지 일을 주재하여 동방백성을 교화시켰다. 단군이 대업을 이어받아 10년간 교환이 구위가 모두 그를 존경하여 천왕으로 초대하였다. 쑥으로 만든 정자와 버드나무로 만든 대궐에서 머리를 닦고서 소 위에 걸터 앉아 세상을 주관해 다스린 지 1048년. 앞에 삼국사는 1908년인데 이거는 1048년 되어 있죠. 이런 건 조금 차이가 나죠. 만약 아사산, 아마 이 아사달로 볼 수 있겠죠. 아사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 그의 자손들이 번창하여 그 당시 큰 나라 9개국과 작은 나라 12개국이 모두 단시였다. 자, 삼국유사에서는 1908세로 끝나면서 신선이 되어버렸는데 청학집에서는 1048년에 산신이 되었지만은 그 자손들이 번창해서 큰 나라 9개국, 작은 나라 12개국의 왕조가 되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청학집에서 한국 선도시원 환인, 우리 삼국사에는 환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이 청학집에서는 아예 선도의 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환인은 광성자한테 배웠다. 물론 광성자한테 직접 배운 게 아니고 광성자한테 배운 명류한테 배웠다. 그래 되어 있죠. 그 나머지는 뭐 쭉 삼국유사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데,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부분에 단군으로서 딱 대가 끊어진 게 아니고 큰 나라 9개, 작은 나라 12개로 쭉 이어졌다. 단군의 단씨, 단군의 자손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문제는 환인에 대해서 삼국유사에서 환인에서 갈로에서 추석에서 이련이 제석이다 그랬죠. 이 제석은 불교에서 33천을 주관하는 옥황상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련이 스님이니까 환인을 제석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조여적은 또 단학파니까 제석 대신에 진인 그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인은 도교에서 도와 합의를 이루는 수행의 완성자, 도사 중에 최고, 도사는 수련하는 사람이, 수련하는 수행자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도가 됐을 때 도사 붙여주지만은 제대로 그 도가 큰, 뭐 쉽게 말해서 작은 견성, 큰 견성, 그러지 진짜 대각했을 때 진인 그러죠. 그래 본다면 환인을 진인이라 붙였다는 것은 솔직히 좀 중국 도교 영향 붙인 그런 명칭이죠. 예. 그래도 우리 한국의 선도는 중국 도교 영향 받기 전에 환인 때부터 시작됐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명칭은 진인 붙인 것은 중국 도교의 용어를 빌어 썼다는 거 부인할 수 없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진인이라는 게 중국 도교에서 최고, 사람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최고 경지는 진인 맞는데 중국 도교에서는 최고의 상제, 옥황상제 같은 그런 분을 원시천존이라고 합니다. 이러는 환인은 제석이다, 옥황상제 같은 분이다 했다면 바로 청학집에서도 환인은 원시천존이다, 그래야 하나님, 옥황상제 뜻이 되는데
도교에서 원시천존 밑에 삼동교주가 있고 그 아래 진인입니다. 그래 볼 때 좀 우리 환인을 많이 낮춘 조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더군다나 광성자 도맥이었다 하는데 환인은 광성자한테 직접 안 배우고 명류 통해서 배웁니다. 이 광성자, 중국의 전설 같은 사람인데 중국의 황제는 광성자한테 직접 배웁니다. 근데 우리 환인은 광성자한테 직접 안 배우고 광성자한테 배운 명류한테 배우죠. 그런데 문제는 광성자가 누구냐? 장자에 나오는 우화의 인물입니다. 이솝우화 같은 장자가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빌어 쓴 가공인물입니다. 실제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 다 신화지요. 예. 예, 뭐 그림, 환인, 환웅 단군, 뭐 이쪽의 단군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또 청학집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환인에 대한 것보다도 단군의 맥이 그 이후로 어떻게 이어졌나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요 책을 갖고 왔는데요. 청학집에서는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맥이 거기서 단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 문박씨로 개성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문장입니다. 그 위에 문박씨가 있어서 아사산에 살았는데 단군도 아사산에 가서 산신이 됐죠. 그 아사산에 문박씨가 있다가 단군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그는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모지게 생겼다. 눈이 좀 네모지게 각지게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단군의 도를 능히 체득할 수 있었다. 단군의 도를 문박씨가 배웠는데 그 이후에 영랑은 하미산 사람인데 90세가 되었어도 얼굴빛이 어린아이 같았으며 백로기치로 만든 관을 쓰고 쇠와 대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호수와 산을 소유하다가 드디어 문박씨의 업을 이어받았다. 자, 이제 순서 조금 이해 가시죠? 단군, 문박씨, 그 다음 영랑입니다. 근데 단군에 대한 기록은 뭐 상국유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오지만은 문박씨는 어떤 존재인지 요 문장이 다합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모지게 생겼으며 단군의 도를 배웠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영랑에 대해서는 어떤 문헌적인 기록은 참 부족하지만은 흔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상무사에서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져 조선이라는 나라의 건설과 멸망에 대해서 신화적 표현과 함께 역사적으로 서술하겠다. 그렇죠? 바로 삼국사에서는 고조선 편에서 신화적인 표현과 함께 역사적인 고조선 건국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청학집은 역사서라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환인에서 시작해서 환웅을 거쳐 단군, 문박씨, 영랑으로 이어지는 도맥의 전성,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청학집, 조여적 이분이 만났는 그 도사들의 도맥, 우리가 환인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맥을 이은 수련 단체다. 이걸 과시하기 위한 도맥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역사서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환인을 진인에 한다든지 그런 표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학집은 역사서라기보다는 우리 도맥의 연우가 함께 선파 인물들의 행적과 담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문박씨부터 영랑, 뭐 그 외 쪽 도가 이어지는 거 그 얘기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의 고대 기인들, 신선이 됐다시피 한 그런 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토막토막 쫙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인, 환웅, 단군, 문박씨, 영랑 등으로 이어지는 초점이 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문박씨에 대해서는 문헌이나 사적으로 그 흔적 찾을 수 없지만 영랑에 대해서 몇 가지 단편적 자료 있는데요. 영랑은 신라 사람으로 술랑, 남랑, 안상과 함께 사선. 바로 신라 말에 사선 그러면 영랑, 술랑, 남랑. 신라 말은 아니죠. 신라 초. 오히려 신라 말은 최초니까 최초보다 훨씬 이전인 사람들입니다. 사선. 국조 여지 승남, 삼제도의 속집 등의 사선 흔적에 대해서 살짝 단편적 기록이 있고, 이는 바로 신라의 선도가 단군의 맥을 이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그 문헌들뿐만 아니라 우리 고대 지명 속에서도 이 사선들의 흔적들이 좀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고대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려면 거의 책이 없다시피 하죠.
뭐 정사, 삼국사기, 또 뭐 삼국유사, 그 외에는 참 공인하기 힘든 그런 여러 책들 밖에 없죠. 야담집, 야사집 그런 거라든지. 그래도 지명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 요거는 강원도 통천에 있는 사선봉. 이 사선봉이 바로 신라 사선들을 나타내는 봉이다. 그래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요거는 금강산에 있는 사선정과 삼일포. 이 삼일포는 사선들이 와서 영랑, 뭐 남랑, 안상랑, 뭐 요 사람들이 와서 3일 동안 놀다 갔다고 해서 삼일포로 한답니다. 또 속초 영랑호 있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영랑. 사선 중에 한 사람, 사선의 대표적인 사람, 영랑 이름을 딴 겁니다. 이런 흔적들이 지명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백제, 방금은 이제 그 사선들이 신라 위주의 사람이라면 백제는 그러면 이런 선도의 맥, 당군의 맥이 없나? 백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뢰 백제 그러면 고구려에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주몽의 아들 중에서 떨어져 나와서 온조 뭐 등이 백제를 근거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백제가 고구려와 대립된 적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그럴 때 고구려에서 떨어져 나왔다. 고구려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집이 다는 건 자존심 상하죠. 그런 면에서 백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대신앙 소도를 개성했고 또 동명왕을 자국의 시조로 삼는다. 우리가 동명왕 이꼴 주몽 또는 추모 그러잖아요. 근데 백제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다. 주몽, 추모와 동명왕은 다르다. 그렇게 봅니다. 주몽, 추모는 고구려 시조지만은 동명왕은 부여의 시조다. 그래 봅니다. 그 삼국유사에서는 물론 동명왕을 바로 추모, 물론 삼국유사에는 추모로 안 돼 있죠. 주몽 같은 이름으로 보는데 다른 기록에 보면 저기 광개토대왕비에 보면 동명왕은 오히려 부여 시조처럼 보입니다. 그 지금도 좀 논란이 있는데 학계에 조금 논란이 있긴 하죠. 근데 백제 입장에서는 바로 동명왕을 시조로 한 거기서 갈라져 나와서 고구려로 백제로 갈라져 나왔다. 즉 우리 백제는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게 아니고 부여로부터 고구려, 백제 갈라졌다. 그러면서 바로 백제의 시조는 부여의 동명왕이다. 그렇게 하면서 동명묘, 동명의 사당을 설치해서 제사도 지내고 그랬다는 겁니다. 또 한성 도읍기부터 숭산, 황학 등의 제사 지냈던 일을 알 수 있듯이 단군 신학의 흔적들이 백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능화의 조선독교사, 이능화는 일제강점기 대학자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산재한 도교 관련 문헌들 다 모아서 정리한 게 도교, 조선독교사입니다. 물론 도교로 한다는 그 자체를 볼 때 이미 중국화된 중국서 들어온 도교의 용어들을 그리 많이 땄습니다. 그 속에 청학집도 나오고 하는데 그 청학집에서도 조선 단학파라 그럽니다. 단학이라는 이름 자체는 중국 후한 때 나온 거죠. 왜 단학이 됐냐면 원래 진시황이 불로초 구하러 간 것처럼 그는 자연에 있는 물질을 구하려고 했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떤 불로초 같은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 수 없겠나. 그러다 보니까 금단술이 만들어집니다. 서양의 금단술은 어떤 물질로서 금을 만드는 겁니다. 원래 황금이 아닌 다른 물질을 갖고 금을 만들고 금이 제일 돈 되잖아요. 그게 서양의 연금술이라면 우리 동양의 연금술은 먹고 몸에 불로장생할 수 있는 그런 약, 그거 만드는 게 바로 금단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 그 속에는 뭐 수은도 좀 들어가고 사람 몸에 좀 독성 있는 것도 있었다 그러죠. 근데 먹으면 당장 표가 납니다. 막 젊어진 것 같고 얼굴 피부가 좋아지고. 근데 그걸 자꾸 먹으면 수은 중독으로 황제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죠. 어쨌든 그런 걸 단약이라 그랬는데 수은 중독으로 자꾸 죽고 하니까 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광물질을 갖고 만들지 말고 우리 몸속에서 그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겠나. 우리 몸속의 기를 통해서 불로장생하는 걸 찾자. 결국 후한 말에 이론이 정리되지요. 그래서 밖에 있는 광물질로 만든 걸
외단. 우리 몸속에 있는 내기를 통해서 불로장생의 기를 만드는 그걸 내단. 그걸 합쳐서 단단. 그 단학한 게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학이라는 자체는 중국식 용어지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용어는 선 또는 선도라 해야 되는데 이미 신라 말에 중국 단학이 들어왔습니다. 뭐 최치원, 최승호, 김각이 이런 사람들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런 이후에 그래도 공존 좀 하다가 고려 거쳐서 조선에 가서는 아예 우리 고유의 선도는 없어지다시피 하고 중국 도교 내단학, 단학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능화가 정리한 책도 조선 선도사가 아니고 조선 도교사, 그러면서 조선 단학파 이렇게 기술한 겁니다. 중국 옛 문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선을 추구하는 나라,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군자의 나라, 뭐 불사의 나라, 신선의 나라, 그런 선자가 많이 나옵니다. 또 삼국사기, 삼국사 등에서도 우리 고유 문화는 선이다. 단군은 신선이 되었다. 선, 그런 거라든지. 그럴 때 단군은 단이다 또는 무슨 고조선 옛날 우리 상고시대는 단을 숭상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선 또는 신선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환인을 연운으로 하면서 단군으로부터 전승된 우리 고유의 문화 및 사상은 단학보다는 선 또는 선도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